자, 그리고 국감 현장에서 해마다 거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인을 두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것까지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 고인이 뻘짓거리 하다는 것이 아니고 늘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면서도 북한으로 사지로 내몰고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은 피해자의 장례가 뒤늦게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진 점을 문제 삼다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논란이 되니까는 고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렇다면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해수부장이 치러진 거는 괜찮은 그런 건가요? 일단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네. 주철현 의원님은 고인을 위한 그 해양수산부 장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유족도 아니고 별 관계도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져보면요. 월북은 범죄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월북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저 사람이 월북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고 이대준 씨가 그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주철현 의원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아니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검사장까지 지냈군요. 굉장히 고위 그 법조인을 갖다 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유족 측에서 이 사람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아 왜 해양수산부 장을 지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특히 더더군다나 법조인이고 그 국회의원이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뭐 뻘짓거리 저 표현이 부적절했다 이런 논란인 것이고요. 뭐 주철현 의원은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황희 의원의 발언이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시죠. 통일부에서는 초기부터 순수한 귀순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귀순을 그 순수한 귀순과 좀 불순한 귀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불순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거는 우선 불순한 뭐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국민이면 국민이지 우리 국민의 그 자격을 아니, 지금 박탈하는 그 제도 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16명의 그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11월 2일 날 우리한테로 오고 합동 조사가 한 이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넘어간 거는 6일인가 7일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굉장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희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안 하나. 그러니까 탈북 어민들 2명이 북송이 됐는데 그 2명이 동료 16명을 뭐 살해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 한 공격을 했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 정미경 전 최고께서 한마디 하시죠. 북한에 있는 지금 저 16명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거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그 살해범인지 아닌지도 지금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서해 공무원 유족들을 또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은. 서해 공무원 그 유족들을, 서해 공무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아파서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월북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해서 밝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조롱하듯이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네. 세월호 때를 잊으시면 안 되죠. 네,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거취 문제로 설전이 이어졌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동주 저동주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이건 무슨 말이야? 탄핵으로 하는 분이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뻔뻔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죠. 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권성동 의원, 김재남 이사장이 아니라 본인이었으면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를 검토한다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발언을 왜 합니까? 아니 비판을 할 수는 있죠.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했다는 말, 본인을 위해서 했다는 말도 국회에서 저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죽으라니요. 그 뻐꾸기라니요. 그런 표현을 왜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단어 사용이나 언어 사용은 품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비판하고 싶어도 뻐꾸기라고. 그러면 본인한테 철새 정치인이다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니까 예를 들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왜 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질문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언어 사용이 그만큼 중요해요. 언어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 대한 품격도 떨어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제된 언어 사용하시고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그걸 비판을 하세요. 왜 저런 자극적인 언어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받습니까? 네.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규 네. 의원. 예. 정치인들이 좀 품격 있는 유머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처칠 총리의 그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예화를 하나만 들게요. 링컨 대통령을 정적이 링컨이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링컨 대통령이 받아치냐면 저는 그 뒤에 술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이 미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우리 저를 공격하신 의원님은 아직도 그 술집에 드나드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말을 못하고 그 얼굴이 벌개졌던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좀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직설적으로 혀를 깨물고 죽는. 저는 저 얘기를 라이브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공격 받는 사람이 아픈 게 이 정치적 유머고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죽어라. 뻔뻔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런 표현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의 표현이 이제 부적절했다. 이제 두 분 말씀이 일치하셨고 이제 그 부분과 또 이 부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에요. 근데 탈원전을 외쳤던 그분이 아직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앉아 있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 원자력 안전재단이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안전법이 있거든요. 거기 7조의 2조항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재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재남 그 이사장이 어떤 그 경력을 가지셨는지 한번 봤더니 이제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지만은 지난 정권에서 작년까지 시민사회 수석까지 하셨던 문재인 분이에요. 정부 때 했죠. 네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올 2월 달부터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셨는데 이사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앞으로 더 2년 반 이상의 그 임기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 생각하셨던 것과 지금 그 현 정부의 기조가 달라졌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은 조금 의문은 들고 네.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장 연봉이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허. 1억 네. 9천만 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본인의 생각보다도
그러한 제법 같은 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신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이사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국감이 또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니까 또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아마 국감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게 될 것 같네요.